여기에 버튼이 생겼네. 아,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이군요.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스포츠 모드는 힘이 넘치네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아반떼 CN7 N 라인 모델입니다. 그동안 제가 아반떼 CN7 1.6 MPI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를 타봤는데요. 이 차량은 아반떼 삼각 현대를 이루는 마지막 모델입니다. 이 차량에는 기존 CN7의 플랫폼과 셰시 위에 N9 드레서 파츠를 갖췄고요. 무엇보다도 심장이 다른데요. 이 차량에는 스마트 스트림 기술이 탑재된 1.6 GDI 터보, 즉 TGDI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단 건식 DCT 또는 6단 수동 변속기를 물려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0kgm의 힘이 발휘됩니다. 아울러 높아진 출력과 이로 인한 고속주행을 감안해서 후륜의 서스펜션이 기본 모델의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더해 전륜에 대용량 브레이크가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N라인 전용 18인치 알로 휠이 탑재되는데요. 이 휠은 단면폭이 235mm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세단들보다 광폭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고속주행 시 차량 직진성 그리고 주행 안전성이 높아진 셈이에요. 물론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단면이 있는데요. 단점보다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다른데요. 레드 액센트가 추가된 블랙 인테리어가 기본으로 탑재되고요. 거기에 더해 N9 기어 노브 그리고 N라인 스티어링 휠. 여기서 N라인 전용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엔 모양만 N라인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조금 더 묵직하고 단단한 조향 감각이 적용된 실제 스포츠 스티어링 휠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출발 후 45km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요. 누적 연비는 리터당 13.1km. 생각보다 연비가 낮지 않네요. 물론 아반떼 1.6 MPI 모델의 연비가 리터당 16km 이상이고 물론 실연비는 더 높게 나옵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공인연비 자체가 21.1km 수준입니다. 따라서 13.1km 이 연비가 삼각편대 내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1.6L 가솔린 터보 스포츠 차량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이 차에 탑재된 스마트 스트림 기술들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가속을 해볼 겁니다. 고속이라서 이 차의 가속 성능을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특징은 확인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왕 하고 엔진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엔진 소음 대비 차가 나가는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저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엔진 소음이 높은 만큼 가속도 다소 빠릅니다. 1.6L 데일리 펑카로서는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꽤 재밌는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단점도 있네요. 차량의 엔진 성능이 높아진 만큼 주행을 했을 때 소음 유입도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차의 주행 질감과 승차감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스프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반떼 N라인에는요 강화 스프링이 장착되는데요. 차량의 사양표에 이 스프링의 높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모델의 N라인이나 스포츠 패키지에 장착되는 스프링 높이를 생각해보면 아반떼 N라인은 기본 모델보다 지상고가 낮습니다. 그리고 차를 주행시켜 보면 차체가 바닥에 좀 더 깔려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전반적인 안정감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강화 스프링 덕분인지 충격을 좀 더 딱딱하게 받아내면서 살짝 통통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과 흔들림을 짧은 스트로크로 받아내서 처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를 몰고 조금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 보면 충격을 단번에 해소하지만 후륜 쪽에서 일반 모델보다 조금 충격이 높게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토션빔 대신 멀티링크를 장착한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고속주행 시 충격을 빨리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량 주행성, 주행 안전성엔 도움이 되고요. 특히 고속으로 선회할 때 차량의 안정성이 좀 더 증가됩니다. 하지만 노면 소음, 잔소음이 많이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외부 소음 유입이 많은 건 단점입니다. 북한 강변의 도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예요. 확실히 차량의 거동이 날렵하네요. 과속 방지턱 전반적으로 묵직하게 받아내지만 넘어갈 당시에 충격은 좀 크고요. 특히 후륜 쪽이 통통거립니다. 고속으로 돌 때 이게 전고가 낮고 스프링이 딱딱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운전자도 조금 더 차량을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아반떼 N라인의 엔진룸이고요. 이 안쪽에 스마트 스트림 기술이 적용된 1.6 터보 GDI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N라인은 이 엔진에 7단 건식 DCT 또는 6단 수동 변속기를 물려서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0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아반떼 N라인의 전면부인데요. 기본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다르게 N라인만의 독특한 범퍼 형상과 에어로다이나믹이 채택됐습니다. 주얼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히든 DRL 그리고 전조등 형상은 동일하지만 전조등 안쪽에 스모키 즉 어둡게 처리된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범퍼 앞쪽 좌우에 이런 에어로다이나믹 파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화살표가 앞쪽으로 흐르는 듯한 3개의 격벽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메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반떼 기본 모델에도 들어있는 에어 브리더 형상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만 이런 검은색 액센트로 인해서 기본 모델과 다르게 꽤 역동적인 범퍼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범퍼 아래쪽에도 에어로다이나믹을 추가했고요. 가운데 부분에 맨 아래쪽에도 날카로운 에어 스커트가 추가됐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오른쪽 부분에는요 N라인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데요. 측면으로 이동해서 타이어와 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데일리 설정이지만 다소간의 스포츠 성향을 띠고 있는 타이어죠. 그리고 전면 커팅 18인치 알로우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휠캡입니다. 참고로 트윅스 옵션 중에 아반떼 N라인을 위한 스파이닝 휠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휠은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고요. 휠 단면이 235mm로 확장돼서 기본 모델보다 넓은 광폭 타이어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18인치 전용 휠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스포크의 형상도 멋있지만 이렇게 림 부분에 패턴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공기 역학이 고려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휠 안쪽에는 N라인용 대구경 디스크 로터와 대용량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은 기본 모델과 동일하지만 블랙 사이드 미러 그리고 고광택의 필러 도색이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차량이 견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도어 아래쪽에도 N라인 전용 사이드 실을 붙여서 위쪽과 아래쪽 검은색으로 딱 틀에 맞춰서 견고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 사이드 실은 앞쪽에서 호물선을 그리면서 진행되다가 2열 도어 힌지 쪽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꺾어져 에어로다이나믹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분할된 측면을 지나 후면부에 이르면 역시 삼각형과 쇠급불 형태로 분할된 여러 디자인 요소를 볼 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H자를 형상화했다는 쇠깃불 모양의 좌우 후미등 가운데 위쪽에 트렁크 리드 부분에는 피아노 블랙으로 도색된 작은 에어 스포일러가 덧대져 있습니다. 범퍼 측면에는 디퓨저를 비롯한 에어로 다이나믹 파츠가 추가됐는데요. 이 역시 액센트 컬러로 피아노 블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작은 크기지만 디퓨저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피아노 블랙의 범퍼 하단과 디퓨저 사이에는 이런 패턴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 양쪽에 디플렉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싱글 트윈 머플러 TV 장착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역동적인 사운드가 발생되는데요. 달리는 맛이 썩 괜찮은 차입니다. 이상으로 아반떼 N라인의 외부 특징, 아반떼 N라인만의 독특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안쪽에 다른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N라인의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짐작은 하셨겠지만 내부의 레이아웃, 편의상 세세한 부분들 거의 동일한데요.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계기판 클러스터 왼쪽 날개가 비어 있었고 1.6 MPI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엔 거기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N라인 경우에는 흰색 대신 붉은색 원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안쪽에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야 용도를 찾은 셈이죠. 한번 눌러볼까요? 스포츠, 스마트, 노멀, 에코. 그리고 그 옆 트위터 주변에 버튼이 3개가 생겼는데요. 이건 운전석 포지션을 저장시키는 메모리 기능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N라인의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검정색 가죽에 붉은색 스티치로 액센트를 추가했는데 1열 도어 트림 안쪽에는 이렇게 3개나 들어가 있어요. N라인 전용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건 검은색 가죽에 빨간색 스티치, 그리고 아래쪽에 N 엠블렘, 모양만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스티어링 휠은 일반 모델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보다는 좀 더 무겁게 조향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7단 건식 DCT의 기어 노브 역시 N라인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차에는 블랙 인테리어에 붉은색 스티치로 액센트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시트의 모양은 기본 모델과 동일한 세미 버킷 시트지만 이렇게 붉은색 스티치와 붉은색 파이핑, 게다가 등받이 위쪽에 N라인 로고 자수까지 되어 있으니까 일반 모델과 다른 스포츠 시트가 적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발매트 역시 검정색의 붉은색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거기에 풋레스트까지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1열 운전석은 전동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보조석은 수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운전석 시트에는 2개의 메모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반떼 CN7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일반적인 편의사항과 옵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게 10.25인치고요. 센터 디스플레이의 UI는 3개의 분할, 그리고 아쿠아 스타일의 UI가 실내 앞좌석과 뒷좌석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투존 오토 에어컨이 탑재되어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 그리고 1열 좌석 같은 경우엔 열선 3단계, 냉풍 3단계 지원되지만 2열은 열선 2단계만 지원됩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포함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N 전용 변속기 레버고요. 후방 카메라, 주차 보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가 지원됩니다. 센터 페시아 아래쪽 또 센터 터널 앞쪽에는 DC 12V C거잭 하나, USB 2개,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센터 터널에는 1열 승객을 위한 2개의 컵홀더가 지원되는데요. 이 컵홀더는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를 바꾸면 컵홀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1열 센터 콘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USB 포트가 하나 더 있네요. 이건 충전용입니다. 2열을 살펴보겠습니다. 2열은 1열과 다르게 조금 소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손잡이 부분도 가죽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선은 2단계만 지원이 되고요. 하지만 2열 좌석에도 레드 컬러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좌석에 발매트 역시 검은색 기반의 테두리에 붉은색 스티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1열 좌석을 뒤쪽에서 보면 아반떼 N라인의 좌석은 모양은 동일하지만 앞쪽, 옆쪽, 뒤쪽 모두 가죽이 사용됐고요. 뒷판은 여전히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2열용 포켓은 보조석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건 특별히 옵션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유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인스퍼레이션 최고급 트림이다 보니까 2열을 위한 에어벤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방향 전환만 가능하고 다른 기능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천공이 안 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만져보시면 이 아반떼에 사용된 가죽의 품질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칠다기보다 좀 까끌까끌한 가죽이 사용됐습니다. 당연하겠죠? 질긴 가죽이 주로 사용됩니다. 아반떼 N라인의 2열 무릎 공간은 이 정도, 주먹 하나가 살짝 여유 있게 들어갈 정도인데요. 이건 제 키에 맞춘 설정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 키는 177cm고요. 제 키에 맞게 운전석을 설정을 하고 그 뒤 2열에 앉으면 이 정도 무릎 공간이 남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전석에 앉을 때 다소 앞쪽으로 당겨 앉는 스타일이니까 일반적으로 남자 성인이 타면 주먹이 무릎에 끼는 정도 공간이 나올 거예요. 2열 가운데 좌석 등받이 쪽에 나와 있는 고리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2열 좌석을 위한 가운데 팔걸이와 컵홀더 2개가 설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현대자동차 아반떼 N라인에 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비더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흥미롭고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